황혼이혼 재산 분할 1순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혹은 뭉칫돈이든 예금 통장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질 때 변호사들조차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진짜 1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 분할에서 수억, 때로는 수십억 원이 갈리는 결정적인 지점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의 비율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눌 재산의 전체 목록을 확정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이건 당신 몫이 아니야 라고 잘라 말하는 바로 그 재산, 혹은 지난 수십 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그 재산을 분할 목록에 올리느냐 마느냐에서 사실상 모든 승패가 결정됩니다. 올해 62의 박정자 씨 가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5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의 사업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남편인 김용호 씨 가명은 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며 경제권을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었죠. 긴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원을 분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래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숨겨진 재산에 대한 글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고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녀 명의로 사둔 오피스텔, 친한 친구의 이름으로 가입해둔 펀드, 심지어 아무도 몰랐던 암호화폐 지갑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전부라며 내밀었던 재산은 실제 전체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 변호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렇게 배우자의 말만 믿었다가 입에나 많은 재산을 통째로 놓칠 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박정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재산 분할의 첫 단추는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엔 65살 이수진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남편이 20년 전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 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내 고유 재산이야. 당신은 10원 한 장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수진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진 씨는 지난 20년간 그 땅의 재산세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꼬박꼬박 냈고 주말마다 내려가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으며 땅을 관리해 온 사진과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마지막 4년은 빼고 계산해야지. 그동안 당신이랑 나는 남남처럼 살았잖소. 실질적으로 같이 산 26년 치만 나누는 게 맞지. 이 말을 들은 수진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였던 기간이 30년인데 당연히 30년 전체를 기준으로 나눠야죠. 당신 마음대로 기간을 줄이는 게 어디 있어요. 수진 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당연했습니다. 법적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이 상식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서류상의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남편의 주장이 맞았던 겁니다. 수진 씨는 법적 권리라고 믿었던 30년이 사실은 자신의 희망사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소송까지 갔다면 수진 씨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던 싸움에서 지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실제 법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수진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포기할 뻔했던 남편의 상속 토지 가치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당연히 30년치 전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국민연금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별거 기간 4년이 제외된 26년치를 기준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남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는 재산 상속 토지 속에도 나의 숨겨진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내가 당연히 된다고 믿었던 권리연금 30년치가 실제 법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결국 황혼이혼 재산 분할의 핵심 기술은 막연한 기대나 어설픈 상식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포기할 것은 냉정하게 포기하고 찾아야 할 것은 집요하게 찾아서 진짜 나의 몫을 제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걸까요? 몇 가지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접근의 함정입니다. 수십 년의 관계 때문에 법적 절차를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숨겼을까 하는 옅은 믿음,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야박해 보일까 하는 체면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둘째, 정보 비대칭에 더집니다. 한쪽이 경제권을 완전히 독점한 경우 다른 쪽은 우리 집 재산이 총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혼인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1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수많은 이혼 과정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상식의 오류입니다. 상속 재산은 무조건 분할이 안 된다더라. 서류상 부부면 연금은 무조건 반반이다. 같은 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법률 상식이 오히려 정당한 권리 주장을 가로막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들을 피하고 진짜 1순위인 나의 온전한 몫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비책입니다. 평소에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집의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같은 중요한 지출 항목은 가능하면 내 이름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십시오. 이것은 훗날 특유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입니다. 당연한 내 몫이라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평생 살림만 했는데 재산의 절반을 받았다는 판결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법원은 수십 년의 가사 노동과 내조를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여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동은 돈으로 환산 가능한 명백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비책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과 각종 연금입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부부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노후의 핵심 자산입니다. 둘째, 보험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보험의 해지환급금 역시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셋째,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남은 나의 삶을 온전히 나답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쌓아 올린 인생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진짜 1순위, 즉 분할의 비율을 따지기 전에 분할 대상의 전체 파일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